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우리 호남인에게는 뜻깊은 달인 5월을 맞아 첫 선을 보이게 됐는데요. 앞으로 호남을 빛낸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호남인 첫 해의 주인공,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성공신화의 주역이시죠. 호남의 자랑 최대규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대규입니다. 제가 방금 반도체 산업 성공신화의 주역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거든요. 정확히 어떤 기업이고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회사는 플라즈마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나 OLED, LCD 디스플레이의 소재나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 기술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물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깥에서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를 탈출시키면 그때 그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런 상태가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네. 태양, 태양, 예, 그다음에 번개, 번개. 예, 또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게 형광등. 아, 그렇게 이런- 설명해 주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예, 네. 머리 좋으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네. 2002년도에 네. 저희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반도체에서 쓰이는 그 세정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작년에는 3천억 했는데 네. 올해는 4천억 정도 하는 부쩍부쩍 크는 그런 회사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쑥쑥 크는 회사네요. 예. 네. 이 대단한 업종만큼이나 또 이렇게 회사를 이만큼 키워오시기까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엄청난 이 노력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의 일대기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3개 준비해 왔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부캐릭터. 부캐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에? 예, 그 게임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그리고 그 원래 하는 직업 예. 말고 또 그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것, 그걸 예. 또 부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좀 알아봤더니 유독 이 부캐가 많다고 하세요. 광주 전남 재경 향후에 회장을 지금 6년째 역임하고 계시다고 들었고요. 예. 뭐 그 밖에도 하시는 일이 워낙 많아서 부캐 부자 뭐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동북아 평화재단이라고 하는 네.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안중근 숙모의 또 이사를 맡고 있고 코스닥 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장학 사업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워낙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면 또 찾는 사람도 많으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에 따른 뭐 어려움이나 고충은 없으세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돈 많이 내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시간 많이 좀 들어가죠. 그러시죠. 아무래도 예, 그런 부분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사업하는데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인싸 중에 인싸세요. 정말로 부캐도 많으시고 이렇게까지 바쁘게 활동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정말 24시간이 모자라실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 큰 가정하고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가 이제 순천의 그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먹을 것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중학교 가기도 상당히 어려웠었죠. 네.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중학교를 못 가게 될 것 같으니까 친정에 가가지고
9만 원을 꾸고 왔어요. 예. 예, 그걸로 해가지고 중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에 도움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자라서 네. 사회에 좀 환원을 하고 싶다. 네. 봉사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그게 기복이 돼갖고 지금 회사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움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성공하시기까지 정말 반도체 부품 산업의 신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이 가능하셨을까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뭐 때까지 항상 변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제가 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과학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은 안 변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군대 갔다 오면서 사표를 내게 됐죠. 네. 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좀 했습니다. 식당도 좀 해보고 네. 또 소위 말하는 그 노동 현장, 노가다판도 좀 다녀보고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네. 그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네. 선배님이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를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제가 듣기로 입사를 하시고 1년 만에 이사로 승진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네. 그거는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예.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회사에서 뭐 엄청난 기여를 하셨나 봐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그 신기하죠. 저도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왔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그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소리만 나왔잖아요. 노래 테이프 같은 거요? 네, 네. 노래 테이프 소리만 나왔는데 소리하고 문자로 같이 나오게 하는 걸 연구하자.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일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갔을 때가 대리였는데 네. 그걸 이제 성공적으로 해냈죠. 개발을 하셔서. 예. 네. 밤새고 있습니다. 그 개발하시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 1년 좀 못 걸렸죠. 1년 동안 밤낮으로. 예, 밤낮으로. 네. 아예 집에 안 가고 집에도 안 가시고. 화장실에서 그냥 그 세면하면서 네. 그냥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니 그 대기업에서 네. 카세트를 몽땅 그걸로 바꾸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장영실상을 받게 됐죠.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사도 승진하시고요. 승진하고. 대단하세요. 예. 아무나 그렇게 개발하고 연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쪽 방면에 정말 재능도 있으시고 어렸을 때 꿈을 아마 그때부터 그냥 이제 이루어가는 첫 단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가장 궁금해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예. 회장님이 성공하시기까지 비결이 뭐였을까요? 제가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하니까 또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를 이제 스카우트하는 분이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3억. 3억에. 예, 제가 나이가 이제 30살 때였습니다. 네. 아마 지금 가치로 하면 30억이 좀 넘을 겁니다. 네. 예, 이것을 받고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됐죠. 예. 그 회사 이름이 대순 시스템이라고요. 대순 시스템. 예, 제가 최대규 아닙니까? 네. 집사람 말씀드려도 돼요? 그럼요. 자랑하셔야죠. 이수님 씨라고 하는 분인데 네. 예, 그분이 순자를 따고 해가지고 대순 시스템이라고 네. 이게 91년도에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 차렸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1년 만에 망했죠. 근데 처음에는 돈을 실패도 있으셨네요. 예, 돈을 네. 까먹은 건 아니고 네. 두 번째 회사를 차렸는데 그것도 이제 도로 안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네. 그것도 한 1년 만에 또 말아먹고 또 실패하셨어요? 예. 네. 그 하자마자 두 번 얻어 터지니까 네.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셨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코가 빠져 있는데 집사람이 와가지고 한 6개월간 놀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회사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 번째 회사를 차렸습니다. 네. 93년도에. 93년에. 예, 그또 이제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플라즈마 기술이다 보니까 그게 쓰는 것도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거 안 써줘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정말 4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네. 했죠. 두 번을 왜냐면 두 배를 실패하셨으니까. 그럼요. 또 정말로. 이제 집사람한테 큰일 나니까 네.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네.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산화 된 걸 써주지는 않고 네. 그런데 IMF가 터진 거죠. 그래서 IMF가 되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기계를 도입하려면 한 2배 정도 비싸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저희 대박이 나셨네요. 예 아. 그때 오다를 이제 처음으로 18억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무 그 외국 회사 네. 수리하고 먹고 살다가 네. 그 한 몇 년간 준비를 한 거죠.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네요. IMF가 오히려 네. 아이러니합니다. 네. IMF 때문에 또 망한 기업도 굉장히 많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많으신데 또 회장님 회사는 IMF 덕분에 또 아, 네. 그것 때문에 살아난 거죠. 네. 아, 기업인 최대규 회장님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에서 자,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딸기네요. 아, 네. 딸기에 얽힌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이제 딸기 그러면 굉장히 좀 마음이 숙연해지죠. 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그 농사를 별로 안 지시니까 네. 어머니가 굉장히 힘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7남매 낳았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그 봄에는 이제 딸기 장사를 하시고 여름에는 복숭아, 네. 예, 가을에는 감 장사를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리고 과일 행상을 하셨어요? 행사를 하는데 이제 겨울에는 이제 그 과일이 안 나니까 네.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해서- 이제 몸에서 냄새 나고 그런 거 네. 맡고 자랐는데 그 저녁 늦게 이제 산지에서 아까 과일을 이고 오시거든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몇 개씩 500개면 강주로 한 5개입니다. 네. 그 5개를 이제 저으시고 그걸 이제 머리에 이고 오시는 거죠. 예. 그때 이제 또라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있는 그 받침대. 네. 요거 밑에가 보니까 한 번은 보니까 물렁물렁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부어가지고. 그 무게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렇게 보고 고생을 하셨네요. 제가 이제 도저히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네. 원래는 저도 뭐 그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어머니 모습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잡수셨던 거네요. 예. 딸기 보고 또 드실 때마다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그렇죠. 많이 나죠. 딸기를 보기만 하지 제가 잘 못 먹습니다. 아. 지금도. 네. 네. 어머니 생각나고 가슴 아프셔서요. 그러시겠네요. 지금 어머니 살아계셔서 회장님 지금 모습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교통사고로 갑자기 60세 때 돌아가셔가지고 아, 사고로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 그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네. 그다음에 그래야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지금. 그러시겠어요. 아예 어머니라는 그 단어는 듣기만 해도 누구나 가슴이 뭉클하니까요. 더군다나 그렇게 어렵게 또 칠남매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셔서 아마 더 하시겠죠. 아이고 참 딸기에 이렇게 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상당히 행복하게 네. 두 여인이 계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부인. 네. 네. 제 인생에서 이제 두 여인을 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머니에 대한 그런 희생정신 또 그리움 네. 이게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집사람이 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로 보면
바깥에 이제 업무를 하고 있고 네. 집사람은 이제 그 내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내무부 장관이시군요. 예, 제가 꼼짝 못합니다. 그래도 바깥에서 네. 보험이라든가 네. 이런 거 들어달라면 제가 못하니까 집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시라 예, 이렇게 하시는 얘기하시라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거절 맞고 갑니다. 부인 말씀 잘 들어서 손해 볼 거 하나도 없거든요. 잘하시는 존경합니다, 집사람도. 아니 근데 그렇게 존경하는 이 부인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아마 저 기억에 한 5년 정도 좀 만났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그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고 무료로 네. 학원을 열었죠. 공짜니까 네. 할 일도 없고. 네. 또 불타는 학구열을 가지고 또 예. 컴퓨터를 배우러 가셨군요. 예. 예. 거기 갔더니 한 60명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아, 여성분들이. 저 사심에 이때 잠깐 못 가면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유심히 그 분들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라는 컴퓨터 공부는 안 하시고 지금 아, 공부 잘했어요. 결혼하실 생각만 하신 거예요? 제가 뭐 키도 적고 그러니까 별로 주목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또 네. 거기서 주특기 날새기 하면서 이제 금방 익혀가지고 네. 집사람은 영문과를 나왔는데 저는 이제 전기과를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네. 제가 빠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 도서관이 있는데요. 도서관이요? 예, 도서관에 이제 거기 그 여성 전문으로 돼 있는 데를 들어갔어요, 그냥 제가. 아, 그래가지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죠. 도서관에 가서 고백을 하셨다고요? 예. 공부하고 있을 때 다들 공부하는 이 엄숙한 분위기에 공부했을 때 사랑만큼 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제일 머릿속에 들어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고백을 하시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조용히 손을 잡고 나오더라고요. 그거 옆에 뭐 전부 다 낄낄 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제가 그 당시 제가 그 사모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수임 씨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은 동갑이셨나요? 아니면 저보다 2살 이입니다. 아, 2살 연상이세요? 예. 제가 노래방에만 가면 연상의 여인을 부르죠. 그게 사모님 때문에. 예. 금융 노래방에 제가 알기로는 1,400 번호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말 나온 김에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노래를 불러요? 아 그럼요. 불러도 됩니까? 아 그럼요. 아니 도서관에서 그렇게 고백하실 큰 소리로 고백하실 정도신데 뭐 듣고 싶은데요. 예. 자 시작. 내 젊음을 엮어서 내 영혼을 엮어서 사랑했던 여인. 제 집사람은 저의 동지면서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사랑합니다. 도서관에서 들었던 그 말씀, 그 기분 되살리면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니까 우리 집사람 건강하시고 또 내가 못한 것도 많이 잘해 드릴게요. 정말 좋아합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하나 남았거든요. 예. 대망의 세 번째는 100년 후입니다. 아니 100년 후까지 살고 싶으시다 뭐 이런 뜻일까요? 아, 그거보다는요. 네. 제가 이제 회사를 꾸려오면서 가장 그 바탕이 됐던 게 뭐냐 그러면 특허 쓰기입니다. 특허. 예. 네. 예, 제가 이제 한 20개 분야에서 특허를 1000개 이상을 출원했습니다. 1000개 이상. 혼자서 1000개의 특허를 예, 출원하셨어요? 예, 그리고 돈은 한 50억 이상 들었습니다. 특허 출원에 50억 이상 들어서 그로 인하여 얻는 수익은 또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회사가 수익이라고 회사가. 봅니다. 예. 아, 그러면 뭐 연매출 4천억의 신화를
특허 출원으로 지금 쓰신 거네요. 예, 그 특허가 이제 바탕이 돼야 되는 게 네. 그 새로운 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안 되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거 가지고는 이 기술 계통에서는 그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고민한 흔적이 바로 이제 특허거든요. 네. 특허를 쓰게 되면 한 20년간 독점권을 줘요. 네. 그래서 이제 내 독점권은 이제 20년간 한 거는 1000개 정도면 앞으로 그 20년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네. 내가 은퇴한 다음에도. 근데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100년 후에 어떤 것이 기술이 나올까? 어떤 기술이? 예, 특허는 만료가 되겠지만 네. 예,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제가 이제 있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공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그렇죠. 그 기술 준비를 개발. 해야 네,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 100년 후라는 거는 100년 후에 어떤 기술이 나올까를 지금부터 특허를 쓰고 싶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길을 그 후배들한테 좀 인도해 주고 싶은 제가 능력이 된다면 아마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네. 그 길로 가고 싶다 이런 뜻이죠. 회장님을 멘토 삼고 싶은 많은 후배들이 계실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뭉클해지는데요. 그럼 최종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회장님? 최종 목표는 저도 잘 살아야 되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지구를 살려야 됩니다. 예. 지구에 있는 그 자원은 우리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남겨놓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소모입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소모를 좀 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태양광이라든가 네. 풍력이라든가 수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제 욕심보다는 후배들을 위해서 좀 그런 봉사를 좀 하고 싶다. 연구비를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연구비를 거기다 투여해갖고 기초작업 좀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훌륭하십니다. 가끔 훌륭한 면도 있어요. 네. 도서관에서 그런 소리도 아니, 들리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신 거고요. 그건 정말 잘하셨고요.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까지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마음이 또 든든합니다. 저희 이제 호남인 사실은 첫 출연자세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도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향 호남을 위해서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하양우 회장을 하면서 보니까 그 지방 소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젊은이는 안 보이고 그렇죠. 이런 거 네. 보면서 되게 이제 또 가슴이 아프죠. 지방에다가 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이게 이어지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좋은 학교 내지는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네. 나라도 가서 회사를 차려놓고 뭐 거기에 맞는 걸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제작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 뭐 원하시는 대로 또 뜻하신 대로 다 이루어 오셨는데 또 잘 성공해서 또 그 고향의 후배들에게도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 고맙습니다.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호남인에 대해서 1호로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참 결례를 하는 건 없었으면 좀 좋겠고요. 또 시청자 분들께서 제가 살아온 길에서 기업인이 되려면 준비하고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좀 새겨가지고 창업하는 분들이 많이 호남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람입니다. 네.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아마 많은 분들이 회장님 말씀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호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 그 곳이 없으면 항상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 호남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도 돌아가야 될 곳이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 호남은 저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